레이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방을 살피며 위험을 감지한다. 그러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매우 짧다. 안개 짙은 날 또는 밤중에는 그 한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대부터 우리는 횃불, 봉화, 망원경, 등대, 무전, 조명탄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진정한 돌파구는 20세기에야 마련된다. 보이지 않는 전파를 이용해 멀리 있는 물체를 느끼고 그 위치와 움직임까지 파악하는 혁신적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바로 레이더다. 레이더는 레이디오 디텍션 앤 렌징의 줄임말로 전파를 발사한 뒤 그 반사파를 분석하여 거리, 방향, 속도, 고도를 측정한다. 이는 눈이나 망원경이 아니라 전파의 특성을 이용한다. 레이더 덕분에 우리는 어두운 밤이나 짙은 구름, 심지어 바다 저 너머까지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혁신적 장치는 단 하나의 발명이라기보다 여러 과학자의 발견과 전쟁 상황, 우연한 실험 결과와 천재적 통찰이 엮여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박수의 메아리 원리와 유사하다. 소리를 내면 벽이나 절벽에서 메아리가 돌아오고 그 간격을 통해 벽까지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레이더는 소리 대신 전자기파를 사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송신기에서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쏜다. 전파가 물체에 부딪히면 일부가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수신기가 이 반사파를 받아들여 그 강도와 도달 시간, 주파수 변화를 측정한다. 이를 표시장치에 시각화하면 목표물까지의 거리, 속도, 방향, 고도 등을 알 수 있다. 마치 박쥐가 초음파를 내보내고 그 울림을 통해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레이더는 전자기 메아리에 위존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레이더의 씨앗은 19세기 말 전자기파가 도처에 부딪히면 반사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뿌려졌다. 하인리히 헤르츠는 제임스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예견한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으로 입증하며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 되튕겨 나올 수 있음을 보였다. 비록 이 당시엔 전파 반사를 이용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생각까지 나아가진 못했으나 전파도 빛처럼 반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이후 레이더 발상의 토대가 된다. 1920년대 전파가 지구 대기권의 윗부분에 반사되어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레이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대전층 현상 덕분에 장거리 단파 무선 통신이 가능해지고 전파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레이더 기술이 정교해지려면 전파가 어떠한 매질을 통과하고 반사되는지에 대한 물리적 성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는데, 대전층 연구는 이렇듯 전파과학 전반에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재미있는 것은 항공기가 전파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이 우연히 TV 송신 실험 중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전파를 이용한 TV 방송 수신 실험을 하던 기술자들이 항공기가 지나갈 때마다 영상이 일시적으로 흐릿해지는 현상을 포착했다. 이는 항공기가 금속성 동체로 인해 전파를 반사하고 흡수함으로써 생기는 그림자였다. 나중에 이 현상이 항공기가 전파에 반응한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로 해석되어 그 너머로 레이더 아이디어가 확장될 수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사는 종종 실패에서 비롯된다. 1935년 영국 물리학자 로버트 왓슨 와트는 군 당국의 위례로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살인 광선 개발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는 전자기파로 비행기를 태워버릴 수 있을까를 계산해본 뒤 그 에너지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그의 조수 윌킨스가 비행기를 태우지는 못해도 전파로 비행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부터 전파 반사 원리에 기반한 항공기 위치 탐지 기술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즉, 파괴가 아닌 탐지라는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실패한 살인 광선 프로젝트가 오히려 레이더 개발의 시초가 된 셈이다. 1930년대 중반, 유럽 정세가 심상치 않았다. 독일이 재무장을 통해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맞설 기술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헨리 티저드 경을 중심으로 방공과학위원회를 조직했고, 로버트 왓슨 와트를 비롯해 전자기파 무선통신 전문가들을 대거 모았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하나에 몰두했다. 당시 항공기의 속도와 항속거리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점이기에 적기의 기습을 막을 방법이 절실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1935년 영국은 기존 방송국 송신소 인근에서 비공식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파 발신기를 세우고 항공기를 띄운 뒤 반사파를 수신하는 간이 실험이었다. 결과는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항공기의 존재가 분명히 감지되었던 것이다. 이후 2년여의 개발 과정을 거쳐 1937년 이스트 앵글리아 해안가에 시험용 레이더 기지를 세웠고, 이어 본격적인 전국 단위체인 홈 레이더망이 구축되었다. 이는 64km 안팎의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기를 미리 포착하여 영국 공군이 효율적으로 요격하게 해주는 강력한 눈이었다. 수적 열세에 놓여있던 영국에게 레이더는 방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 되었다.
초기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긴 파장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해상도가 낮아 목표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공동 마그네트론의 발명이었다. 1939년 버밍엄 대학의 존 랜달과 해리 부트 그리고 마크 올리펀트 등이 협력하여 소형 진공관 형태의 마그네트론을 개발했다. 이 장치는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어 전자를 특정 궤도로 빠르게 회전시킴으로써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극초단파를 발생시켰다. 덕분에 레이더가 더 정밀해지고 탐지거리가 늘어났다. 이 업적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에 걸쳐 레이더 기술을 고해상도 고감도 소형화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은 유럽 대륙을 석권하고 영국 본토로의 공중침공을 계획한다. 1940년의 영국 본토 항공전은 당대 최대 공중전이자 항공 역사의 전환점으로 꼽힌다. 이 전투에서 영국이 독일 공군의 대규모 폭격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레이더 방공망이었다. 영국 해안선 곳곳에 설치된 체인홈 레이더는 약 64km 밖에서 접근 중인 적기를 감지하고 이를 지휘본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영국 공군은 제한된 전투기와 조종사를 가지고도 적기가 어느 방향에서 몇 대나 접근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기습당하기 전에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독일은 영국 상공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고 본토 상륙 계획을 철회했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 등 연합군 전체가 레이더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독일과 일본의 해전 공중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특히 대서양에서의 독일 유보트 위협, 태평양에서의 일본 해군 항목 이동부대 등도 레이더 관측을 통해 사전에 탐지함으로써 큰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렇듯 레이더는 단순히 영국 방공을 넘어 전 세계 전선에서 승패를 가르는 무기체계로 작동했고 전후에는 새로운 산업 기술 파급 효과까지 만들어냈다. 전후 레이더는 군사 방위 목적으로만 쓰이지 않았다. 기술적 진보와 함께 민간 분야로 급격히 확산되며 지금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나 눈, 태풍, 토네이도, 낙뢰 등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레이더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기상청에서 흔히 언급하는 도플러 레이더는 물체가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전파의 주파수가 미세하게 변하는 효과를 이용해 풍속과 강수량까지 측정한다. 이로 인해 태풍의 경로 예측이나 집중호우 상황에서의 실시간 경보가 가능해졌다. 현대 공항에서의 관제 시스템은 레이더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다. 관제탑의 스크린은 주변 상공을 오가는 항공기 위치를 레이더로 추적해 표시한다. 또 착륙 유도 시스템 역시 전파를 이용해 항공기가 활주로와의 상대적 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항공교통의 안전과 효율을 지탱하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선박들은 레이더로 암초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구 진입 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어선의 경우 물고기 떼의 위치를 파악하는 어분 탐지기 역시 간단한 레이더 원리를 응용한 장비다. 인공위성 추적도 레이더 기지가 담당한다.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 정거장의 도킹, 우주 쓰레기 파편 모니터링 등도 정확한 거리 속도 측정 기술이 필수다. 지형 지표 관측 위성에는 합성 개구 레이더가 탑재되어 구름이나 어둠 속에서도 지표를 촬영할 수 있다. 레이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서 중요하다.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스텔스 항공기 탐지, 무인기 감시 등 첨단 무기 체계의 눈 역할을 한다. 스텔스 기술은 이런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며 그에 대응하는 저주파 레이더나 다중주파수 레이더도 개발 중이다. 국경 감시, 해안 경계 등 보안 분야에도 적용되어 레이더는 사실상 현대 국방 시스템의 필수 장비가 되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파가 기체 표면에서 반사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한다. 반사파가 약해지면 레이더에 잡히기 어렵다. 이는 레이더와 스텔스 간의 창과 방패 경쟁을 만들어내며 군사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었다. GPS와 레이더는 다르다.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받는 능동형 시스템이다. 반면 GPS는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수신기에서 받기만 한다. GPS는 내 위치를 알게 해주지만 레이더는 남의 위치를 알게 해준다. 디지털 레이더와 AI. 최근 레이더는 디지털 신호 처리와 AI 기술이 결합되어 목표물 식별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는 밀리미터파 레이더나 SAD 이미징 레이더 등이 대표적인 예다. 더 작은 시스템으로 더 정교한 탐지가 가능해졌다. 결국 레이더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2차 대전 당시 영국을 구한 방공망의 핵심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전 세계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통신항법 시스템의 기둥이다. 기상청이 태풍 경보나 돌발성 폭우를 예보할 수 있는 배경에도 바다에서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운항할 수 있는 비결에도 레이더가 있다. 더 나아가 레이더는 과학기술 발전의 여러 측면을 상징한다. 우연과 실패 속에서 비롯된 통찰,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의 가속화, 그리고 전후 민간 확산을 통한 인류 생활 전반의 혁신 등 20세기 과학기술사가 긴박하고도 창의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 본다는 개념은 인간 인식의 지평을 극적으로 확장했다. 레이더가 없었다면 세계대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테고 지금의 항공교통이나 기상예보 수준도 훨씬 뒤떨어졌을지 모른다. 이처럼 레이더는 우연과 과학, 전쟁과 생존, 미래와 직관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20세기의 위대한 발명품이며 현재까지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보이지 않는 눈이다. 미래의 레이더는 더 작은 센서, 더
더 넓은 주파수 대역, 더 스마트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과 국방, 우주 분야 등에 걸쳐 그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 시작이 살인 광선이었든 TV 송신 실험 중 우연히 포착된 그림자였든 간에 레이더의 역사는 곧 인간이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열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로 남아있다. 레이더는 우연 속에서 발굴된 과학적 기반과 전쟁이라는 절박한 동기에 힘입은 혁신적 발견의 합작품이다. 그것은 현대 과학기술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동적 탐지 기술 위 정점을 이루고 있다.